윤 대표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연말에도 부산에 가서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또 지난 2일에 부산에 내려가서 가덕도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부산이 엑스포 유치 실패로 상당히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그 민심을 잡아보려고 나름대로 공을 들여왔는데요. 문제는 지난 2일 그 흉기 피습 이후 소방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그 논란으로 상황이 완전 반전이 돼버린 그런 양상이거든요. 부산 민심도 아주 악화된 것 같고 의료계 반발도 확산되면서 오늘은 또 고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판단 미스인지 아니면은 위기 대응 리더십이 부족한 때문인지 어떻게 보세요? 평생을 꼼수로 살아왔거든요. 꼼수로 꼼수하고 뒤통수 치는 걸로 살아왔으니 이거를 위기 대응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 부산에서 그 피습을 당했으면은 아마 부산에 공들인 거, 뭐 엑스포 실패도 있고 부산이라는 데가 굉장히 민심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렇죠. 특히 보수 민심이 부산부터 흔들렸어요. 과거에 부마 항쟁, 그 또 부산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박정희 시해의 사건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데거든요. 엑스포 실패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고 민주당이 했는데 이번에 공든탑이 무너진 거죠.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죠. 위기 상황이면은 부산대 의대 외상센터가 국내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술했고 거기서 지금까지 누워 있으면은 부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 병원 이송도 최종적으로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와 정치권이 밀어붙인 거죠.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고 동의를 받아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 부산에서 안 하면은 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 타고 올라오든지 닥터 헬기 119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까지 와서 지금 오늘까지 지금 2일날 비습해서 오늘까지 지금 6박 7일이거든요. 방콕 오고 있어요. 병실에. 요새요. 박혀 있습니다. 암 환자도 3박 4일이면 나가라고 합니다. 암 수술해도 장기 적출해도 일주일 이상 안 놔둬요. 병원은 지금 전국에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몰려들거든요. 저 일반 환자들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식당 잘 되는 식당에서 줄 몇백 명 서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지금 밥 먹고 이빨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이재명이 저게 정치인이냐, 저게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위기 대응 능력이 완전히 제로죠, 제로. 웬만한 사람은 부산에서 해결을 봤으면은 이번 총선에 부산에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어떻게 보면 지나친 이기주의가 이런 화를 만든 거죠. 아무튼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6일째 2일이니까 오늘로 한 6일 됐네요. 6박 7일입니다 벌써. 병실에 방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밖에서는 이송 논란, 특혜 논란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퇴원을 할 것이라는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당 측에서는 아주 펄쩍 뛰면서 그런 일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 왜 그럴까요? 뭐 시간 벌기를 좀 해야 하나요? 좀 가랑져야 나와서 뭐 아니요. 얘기를 하지. 속마음을 들킨 거잖아요. 지금 가급적이면 시간을 끌어서 뭐 1cm 좀 넘는 거 좀 칼 좀 한 거 뭐 일부 그 전문가들 뭐 말에 의하면은 후시딘 좀 바르고 데일밴드 바르면 끝나는 건데 지금 6박 7일 누워있기도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눈치 봐서 있는데 조기 복귀 얘기 나오니까 속마음이 들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헬기 특혜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러면은 그런 거 질문하죠. 무슨 말을 하던 논란이 계속 확산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조기 퇴원하면은 그건 이재명이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퇴원 안 하고 속된 말로 개기는 게 이재명이죠. 찌재명입니까? 찌재명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지난번에 단식 때도 좀 재미 좀 봤거든요. 그렇죠. 단식에 엄청난 가져서 재미를 봤죠. 법원에서 유창훈 판사가 판결 내리면서 그렇잖아요. 범죄 혐의는 상당히 소명되는 거 있지만 그렇다고 당 대표를 꼭 구속시켜야 되냐. 거기에는 단식 후유증 앓고 있는 것도 포함돼 있거든요. 집행이 짙고 이렇게 그렇죠. 그냥 가가지고 집행이 짙고 비틀거리면서 나오니까 이번에 이재명도 지금 들어놓 있는 거를 그걸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리한 게 정치적으로는 뭐냐. 재판 기피. 지금 뭐 검사 사칭부터 선거법 위반부터 지금 임박해 왔잖아요. 그걸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루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탈당, 이낙연 탈당, 뭐 여러 사람들 탈당 움직임이 있잖아요. 신당, 창당. 이거를 좀 주춤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 대표가 피습됐는데 신당 차리러 딴 살림 차리냐. 이렇게 또 몰고 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이가 서울대병원 누워 있으니까 지지층이 좀 결집되는 효과가 있어요. 강성 지지층들, 개딸들이 좀 모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수율을 누리자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 부산 민심이 지금 절단나고 있거든요. 소탐 대실 아닙니까? 소탐 대실이에요. 예, 지난 선거에서는 부산에서 그래도 세석을 민주당이 했거든요. 이번에 세석 어려울 것 같아요. 소탐 대실이 됐고 또 지나친 자기 피습된 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때 커터칼 신촌에서 맞았을 때 그랬다잖아요. 수술 전후로 오버하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그렇죠. 대전은요 했다는데 그렇죠. 그게 오히려 아니고 그게 오버하지 아니고 말라. 오버하지 말라. 오버 국민들이 다 본다 이거죠. 그걸 속된 말로 설레발이 치면 설레발 국민들이 저 웃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1cm 좀 넘는 거를 뭐 혈관 재건수를 어쩌고 하다 복잡한데 우리 의사들은 쉬운 걸 어려운 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손톱 발톱 무좀 하면은 간단한 거를 그 의사들은 뭐라 그럽니까? 조갑 백석, 조갑 진균증, 조갑 백선 뭐 이렇게 그것도 영어로 쫙 영어로 써버리니까 써도 우리가 모르죠. 봐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법률과 의사들의 특징 쉬운 말로 어려운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핑계를 대도 목적은 뻔하죠. 어차피 면도칼 좀 맞고 나가서는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안에서 다 해결되잖아요 지금. 신당 창당도 맞고 법원 출두 열심히 하면은 법정 구속될 수도 있거든요 총선 전에. 그런 면을 막는 효과. 하지만은 국민들이 다 지키고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서울대 병원 지금 기자들은 훨씬 더 못 오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완전 봉쇄를 해버리니까 그러고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재 논란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본인이 무슨 해명을 한다든지 부산 또 시민들이라든가 부산대병원에 대해서 또 의사협회에서도 사과하라고 나섰으면 뭐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언론도 딱 차단해가지고 그거 딱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당 측에서는 수술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병원 측에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가족들만 이렇게 면회가 되면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럼 언제쯤 나올 건가요? 지금 빨리 나오면은 재판받으라고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서울대병원에서 겨울 날 것 같은데요. 겨울 날. 총선 때까지 가급적이면 늦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저 1cm 서울대병원은 이거 일반 저 녹색병원 같은 건 모르지만 국립대병원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그게 특혜라니까요. 그렇죠. 특혜인데 서울대병원에서 버티다가 최대한 버티고 그 다음에 녹색병원으로 가지 않을까요? 거기는 뭐 운동권들이 하는 데니까 보안이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속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정치가 희화화가 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아마 그 1cm 넘는 거 좀 칼 자국이 있다고 그거 성형수술 한다고 또 할 수도 몰라요. 성형수술도 목숨이 위험하다고 또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참 이재명은 중국 청나라 말기에 그 리중우라고 하는 사람이 후흑학이라고 있잖아요. 후흑학. 뻔뻔한 거. 삼국지에 왜
조조 뻔뻔하게 하고 유비도 왜 자기 아들 마누라 되고 혼자 도망간 거 이런 거 뻔뻔한 거라 이거잖아요. 이재명도 보면은 하나하나가 참 저분의 인품은 참 정말 어쩌면 저렇게 바닥이냐. 자기 형수 욕하는 거나 뭐 법인카드로 초밥집에서 처먹는 거나 어떻게 보면 지금 병원에서 이거를 6박 7일째 지금 누워있고 세척이 온 거예요. 그렇죠. 세척 딴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은 정말 가기가 어렵거든요. 6개월 1년씩 기다려야 되고 입원하자마자 수술 딱 끝나면 웬만하면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왜 웬만하면 암 수술도 3일 이상을 안 둬요. 예. 그런 병원에 지금 1cm짜리 갖고 6박 7일 벌써 일주일째 들어놓어 있는 거예요. 장경태 네. 최고위원이 또 친명의 핵심 아닙니까? 네. 왜 부산대병원에서 옮겨왔느냐? 네. 번역 외상 거기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거다. 그래서 서울대로 왔다는데 서울대는 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서울대 의사들 네. 예약을 해도 보통 6개월 후에 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소한 것도 저도 저 이발소에서 머리 깎다가 가위질을 이발사가 실수하는 통에 귀에서 피가 났거든요. 피가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니까 또 그것도 응급처치하니까 붕대가 굉장히 크게 감고 이런 진짜 환자 같아요. 또 파상풍 주사도 맞고 또 사진 찍으니까 제가 중환자 같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피 좀 났는데 예,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건 끝났지만 의사들은 얼마든지 지금 병을 키우는 거죠. 저 따지고 보면 옛날에 서울대병원이 저렇게 이재명 눈치를 보는 게 저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옛날에 왜 백남기 그 농민이 그때 뭐 물대포 맞고 죽어가지고 그때 서울대병원에서 논란이 많이 빚었잖아요. 서울대병원이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슬슬 보는 거죠. 이번에도 민주당을 두둔하는 듯한 그렇죠. 그 지각 브리핑을 해갖고 그것도 그렇죠. 또 논란을 빚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뭐 부산대에서 뭐 요청을 해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부산대에서 왜 요청을 하겠어요. 부산대에서는 하고 싶은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또 정치인들이 얼굴 팍팍 인상 쓰면서 책임질 거냐고 큰소리 치니까 그럼 가려면 가라 이거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부산대병원에서는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부산대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걸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헬기 내놓으라니까 정부에서도 자칫하면 또 야당 탄압이라고 또 말 들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헬기 좋아 한 거죠. 이재명도 지금 얼굴이 좀 낯짝이 있으면은 오늘 퇴원하고 정하면 통원 치료하고 그리고 헬기 값은 자기 돈으로 줘야죠. 뭐 헬기 값 자기 돈으로 줘야죠. 내일까지 하루 더 시간을 두시죠. 의료계에서는 그런 정도 수술이면 일주일이면 퇴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루 더 주시죠.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문제는 지금 이재명이도 거기 있어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현안들이 공천 논란으로 자기들 당내에서도 자객 공천이 해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판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정해야 하고 인재 영입도 해야 하고 선거법 이것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낙연 탈당도 있는데 그보다는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총선 전국이라는 게 한시가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은 지금 밖에 나가서 펄펄펄 날고 다니니까 이거 미치고 어찔 노릇 아닙니까? 한동훈 정치 감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1박 2일 가잖아요. 이 부산 빈틈에 와 삼국지 보면은 왜 성 하나가 비었을 때 그거 점령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부산성이 비었어요. 이재명이가 큰 사고로 지고 지금 헬기 타고 서울로 옮게 돼가지고 부산 민심이 흔들릴 때 1박 2일, 10일, 11일 간다잖아요. 이야, 한동훈 정치 감각이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도 서울대가 민주당 눈치를 본다고 했는데 지금 경찰이 하는 것을 보면 참 민주당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참 하는 행태가 참 수상해요. 우선 범행 동기 이것도 못 밝히겠다고 그러네요. 거기 변명문에 다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범행 동기가. 범행 동기하고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 저 민주당한테 좀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떳떳하게 밝혀야 되고 당도 옛날에 뭐 국민의힘 조금 있다가 탈당했고 지금 민주당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큰 사건 났을 때 제일 먼저 밝히는 게 또 언론한테 브리핑하는 게 범행 동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정당법에 의하면은
뭐 정당에 관한 사실을 밝히면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이거 갖고 안 밝히는 모양인데 정말 웃기는 거죠. 이 당정 전 논란도 국민이 그렇죠. 궁금해하는데요. 당정 논란을. 그렇죠.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죠. 미국 같으면은요 이재명 같은 거 수술하면 담당 집도의가 설명을 다 갑니다. 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왜 비습됐을 때 수술실로 가면서 그랬잖아요. 수술 의사 보고 당신이 공화당이었으면 좋겠다.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얼마나 유머가 유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경찰도 보면 눈치 보고 저런 경찰한테 우리나라 수사권을 맡겼다는 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검수한박으로 수사권이 다 넘어가니까 있는 검찰은- 사실만 밝히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건 여기까지다. 딱 발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눈치 보고 못 밝히고 있어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중요하지 무슨 정당법 얼어 죽을 정당법이에요. 그건 사문화된 지 오래죠. 예. 국민들한테 무슨 당 소속 일하는 거 당원이라는 것도 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해주는 그런 경찰이 있어서 뭐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또 그 범인 김모 씨가 예. 모텔에 갈 때 뭐 외제차를 타고 갔다. 네. 그 이제 나중에 참고인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날 처음 만나서 데려다 네.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배우를 밝혀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잘못 배우 밝히다 네. 보면 옛날 추미애 그 드루킹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뻔해요. 네. 그래서 이런 공범 배우 관계도 총선 전에는 명확히 안 나올 거예요. 경찰이 그거 밝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민주당 눈치 보니라고. 그렇죠. 이 참 수상한 경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정말 우리나라 경찰들이 참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이 카드를 잊어버리고 무인 셀프 주유소에다 카드 결제하고 깜빡 카드를 놓고 꼽아놓고 그냥 왔어요. 그런 경우 가끔 있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은. 근데 뒷놈이 바로 그거 갖고 또 주유소를 그걸 결제를 또 했어요. 또 긁었어요? 긁었어요. 참. 그건 시간 CCTV 다 나오잖아요. 근데 경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시간은 그 사람은 얼굴은 특정이 되는데 꼭 그 사람이 당신 카드로 기름을 넣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F는 안 되는 거 우리 신경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경찰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런 범죄 커터칼 이런 범죄도 그냥 끼어들기 싫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 경찰 이런 경찰들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다 줘야 되는지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